안녕하세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보는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찬이 삼촌의 어린이 책 맞아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어린이 책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미래의 고전이 될지 모르는 어린이 책을 만나는 요즘 명작 그림책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온 어린이 책 아침에 창문을 열면을 골랐습니다. 유명 작가 아라이 료지가 그림 그리고 글도 썼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참 단순합니다. 장소를 바꿔가며 여러 곳에서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라본 풍경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산촌 마을에서 창문을 열자 산과 나무가 보입니다. 화자는 그래서 나는 이곳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도심의 아침에 창문을 열자 북적거리는 거리와 서둘러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역시 그래서 나는 이곳이 좋아요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강변은 또 어떤가요?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물고기는 홀짝 뛰어오릅니다. 바닷가 마을의 아침엔 비가 내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아침이 밝으면 창문을 열고 풍경을 본 뒤 좋다고 하는 말의 반복이 이 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침을 맞아 풍경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생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쁨이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기쁜 일입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지구상에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을 테니까요. 전 이 책을 보면서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김소월은 시에서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 곁을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의, 그 안에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매일도 조금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작가 아라이 료지는 2010년 가을부터 이 그림책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때 아라이 료지는 피해 지역의 해안 마을을 돌면서 워크숍을 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의 밑그림을 반복해서 그렸고 마침내 가장 좋은 그림을 모아 아침에 창문을 열면을 펴냈습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화사하면서도 활력 있는 붓터치가 인상적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읽기 좋습니다. 2주의 어린이 책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고른 책은 이상한 집입니다. 수영장, 문으로 알려진 이지현 작가의 작품입니다. 수영장, 문이 그랬듯 이상한 집에도 글은 적은 대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따스한 느낌의 색연필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표지부터 거꾸로 선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 쪽마다 이상한 모양의 집이 등장하고 다음 쪽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위로 길쭉한 집에서는 다리가 긴 피에로, 아주 커다란 집에서는 코끼리, 조그만 집에서는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개미가 등장합니다. 표지에 나온 거꾸로 선 집에서는 물구나무를 선 사람이, 내부의 소파와 목걸이까지 보이는 투명한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 걸어 나옵니다. 집의 형태만 따져볼 일은 아닙니다. 이상한 집은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독특한 상상력을 드러냅니다. 문이나 창문도 없이 꽉 막힌 집에서는 공중부양한 수도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을 듯이 가시가 돋친 집에서는 슬픈 표정의 청년이 걸어 나오는데요. 마치 마음에 상처라도 입은 듯 가슴에 커다란 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미로 같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는 안경을 쓰고 뒷짐을 진 아저씨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위대한 학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집들은 한데 모여 재미난 마을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작고 누군가는 큽니다.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웃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집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미취학 아동이 읽기 좋습니다. 오늘 읽은 책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